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날리지 큐브의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형 업무 포탈이라는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첫 기조 강연이었죠.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저희 솔루션하고 서비스하고 어떻게 묶여서 연동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야흐로 사스 전성 시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스의 그 시장 굉장히 성장이 굉장히 성장 추이고요. 2024년까지 3,694억 달러, 하나로 한 44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옥타가 자신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사스를 쓰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89개, 2,000명 이상 되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187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블리스풀리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대기업은 최대 288개,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아마 국내는 자세하게 나와 조사 결과가 있진 않지만 일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평균 도입 개수가 11개, 그리고 최대 53개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스가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사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앞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급박하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당장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리모트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우리 회사에 협업 시스템이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거를 도입을 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스템 회사에서 온프레미스로 협업 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IT 예산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또 관련된 유사한 솔루션을 찾아서 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구축을 해서 내부 시스템과 연동한 뒤에 테스트를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훌쩍 넘어가죠. 그러고 나면 내가 기획했던 기능은 이미 과거에 그런 기술들로 점쳐질 것이고 최근에 이런 기능들은 탑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로 시스템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직원들이 집에 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을 소요하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찾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스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즉시 사용을 해보면서 나의 요구사항과 가장 적합한 사스를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 부서만을 위한 서비스로도 쓰고 또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하고는 협의할 필요 없이 부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스를 선택하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IT도 모르게 기업에는 다양한 사스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섀도우 IT로 전략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스 서비스를 쓰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보안이라든지 IT에서 그동안 계속 관리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스가 생겼으면 여기를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3%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거기로 접근한다. 또는 북마크에 연결을 해놓고 들어간다. 메인 화면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들어간다. 만약에 이 사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사용하셔도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신입사원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서에서 쓰고 있는 이 업무들에 대해서 링크를 어떻게 전달해주고 알려줄 것인가. 온보딩 프로그램에 넣는다고 해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사스 전성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결, 통합, 투명한 협업, 개인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시죠? 아마 오랫동안 쓰셔왔던 그런 업무 포털 화면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많이 구축을 해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보는 화면, 바로 업무 포털 화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화면으로 시작을 해서 사내 공지사항도 확인하고 내가 해야 될 결제라든지 정보를 확인하고요. 심지어 오늘의 식단, 경조사까지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시고 업무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화면에는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링크들이 다 존재를 했었고 저는 그냥 확인한 뒤에 바로 이 링크들로 접근을 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 됐었죠. 저희는 이런 화면을 오랫동안 이제 구축을 해 왔었고요. 한국인들은 사실 이런 화면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밥상도 7첩, 12첩 반상을 먹는 것처럼 딱 아침에 딱 출근했더니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착 준비가 돼 있는 이 상태,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겠죠. 저희는 이 사스 시대에도 이런 업무 포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많은 기업들한테 저희 솔루션을 구축하고 또 설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구독형 업무 포털 서비스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이 업무 포털을 구축해오면서 가장 포커스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업무 포털을 설계했던 것은 바로 개인 맞춤화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이 나한테 쓸모없는 정보는 빼고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만 구성해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업무 포털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 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형일 때도 어떤 데이터든지 나하고 관련된 정보가 가장 먼저 표출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게 이 업무 포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다른 서비스로 가는 링크들 또는 다른 사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이 화면에서도 최신 정보로 확인을 하고 그 서비스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을 구성하셨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방금 전에 퀘스트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좀 보안에 취약한 구조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내든 이런 서비스든 가장 사용자가 편리하게 쓰시려면 사실 SSO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SSO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용자의 이 편의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업무 포털이기 때문에 이런 연동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해하고 이 글로벌 서비스들은 대부분 국제 표준 인증 기술인 사물을 이용해서 SSO를 다 구현을 하게 됩니다. 사물은 아시다시피 IDP, 그러니까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마스터 슬레이브처럼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인증센터에서 IDP와 SP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이나 MS365를 쓰신다고 하면은 설정만 가지고도 바로 로그인을 SSO를 구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물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던 환경이라고 하면 이 SSO가 사물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개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산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증 규약과 그다음 내부 온프레미스에서 지원하는 그런 SSO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저희가 중개 SSO를 처리를 해서 반영해서 이 온프레미스와 이 외부 퍼블릭 서비스 간의 SSO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SSO가 되려면은 당연히 그 기반은 이제 같은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정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바로 인사 연동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접근할 때 SSO를 하려면 당연히 그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독형으로 쓰시려면, 서비스로 쓰시려면 당연히 인사정보가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표준 인사연동 API를 내부 HR에서 개발하셔서 전송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커스텀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도 퍼블릭 서비스긴 한데 이런 한국의 이 환경 때문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통해서 고객의 HR을 저희가 가져다가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영역도 API도 이제 준비를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의 인사정보에 맞춰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이게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AD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이런 외산 소프트웨어들은 조직도가 이제 OU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그리고 사용자 어카운트 그리고 그룹 그다음에 멤버 그다음에 쉐어드 컨택이라고 해서 주소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와 이 인사 정보를 연동을 해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하느냐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이 HR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디렉터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중간에서 양쪽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조직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겸직이라든지 또 조직 정렬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특성을 좀 반영한 인사연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인사연동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독형이 필요하느냐? 이 서비스들이 한번 개발을 해놓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 서비스들도 계속 API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개발을 해놨던 그 API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응답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일 정도 소요를 해서 그 로직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서비스 자체도 구독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또 로직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글 연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부서 단위로 동기화를 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또는 조직만 할 것인지 주소록만 할 것인지 또 사용자 단위로도 필요하시고요. 또 기타 그룹에서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가 모두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구글 같은 외산 솔루션을 쓰시다 보면은 이 주소록 사용하실 때 이렇게 자동 완성을 쓰시게 되는데요. 부서로 메일을 보내는 게 굉장히 저희는 자연스러운데 이 구글만 해도 부서로 메일을 보내려면 부서 단위로 그룹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그룹이 계속 멤버가 바뀌잖아요. 저희가 부서 이동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동기화시켜 주려면 이제 그 인사연동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그 받는 사람의 이 부서로 바로 선택을 하셔서 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연동을 쓰시게 되면 조직도 서비스도 같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작성하시는 이 메일 화면에서 바로 이 조직도를 불러서 부서나 또는 수신자, 참조자, 숨은 참조자를 선택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동 완성으로만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저희가 그동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SSO와 인사연동이 다 끝났다고 하면 이 다음에는 이제 정보를 통합할 차례입니다. 정보라는 거는 메인 화면에 그 작은 정보 조각들을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작은 정보 조각들을 저희는 이제 포틀릿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포틀릿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탭 리스트, 동영상형 아니면 배너형, 배너도 가로형, 세로형 이렇게 막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스 서비스의 그룹을 쓴다던가 다른 걸 쓸 때는 메인 화면을 구성하시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단일화된 그런 화면을 모든 이 고객들이 다 똑같이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페이지 구성, 그다음에 포틀릿 생성 기능들,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메인 화면을 매우 편리하게 또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배너를 하나 만드실 때도 이 배너에 대한 링크나 또는 이 이미지 아이콘들 또는 링크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지 또 이 신규 버블 카운트는 어떻게 가져올지 이런 것들이 URL만 가지고 제공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뭐 이 포털릿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필요치 않고요. 요것만 가지고도 좀 힘들다. 우린 특별한 그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아이프레임 포틀릿 도구를 통해서 그쪽의 데이터를 그냥 바로 화면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틀릿을 만들어 두시고 이 만든 포틀릿을 가지고 정보를 배치만 하시게 되면 우리 회사만의 그 업무 포털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아마 이제 다른 서비스하고 연동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M365나 구글 슈트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포틀릿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그 메일 건수, 그 다음에 나의 오늘의 일정, 그리고 캘린더 일정들, 이런 그 아웃룩 메일, MS 캘린더 연동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제 OS 설정을 통해서 이미 이제 연결된 계정을 개인별로 해주시게 되면은 그 계정에 맞춰서 컨텐츠를 가져다가 메인 화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 거를 쓰시게 되면 이제 무료로 이런 포털릿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면뿐만 아니라 안에 이제 게시판이나 아니면 전자결제나 이런 모든 서비스를 쓰실 때 아예 첨부 이 컴포넌트에다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나 또는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까지 다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쓰실 때 이 기능을 통해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첨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이 컨텐츠의 통합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만난 고객이 요구를 하셔서 잡아본 통합 시나리오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전자결제를 사용하실 때 특정 양식을 쓰시게 되면 그 양식의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은 모든 전자결제가 끝나면 그 해당되는 양식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하나로 모아달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구글 시트와 연결을 한다면 이 항목 필드별로 구글 시트의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결제가 완료되면 이 컨텐츠들을 바로 시트에 추가해서 데이터화 시키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전자결제를 쓰실 때 이 데이터를 불러다가 데이터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 퍼블릭 서비스와 또 이 업무 포탈인 서비스하고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의 통합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서비스만 아니라 전자결제를 쓰신다고 하면 당연히 ERP하고도 연동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마 ERP는 대부분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구축한 사례도 있으시고 또 이 ERP 자체도 구독형으로 쓰시는 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데를 위해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블릭 서비스긴 하지만 커스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커스텀 서비스 영역에 API를 적용해서 내부의 ERP나 또는 외부의 ERP하고의 이 연동도 가능합니다. ERP에서 전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전송해서 작성을 하고 또 여기서 결제가 끝나면 이 데이터를 다시 링크로 전달한다거나 또 결제의 상태를 전달해서 ERP에서 결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명한 협업 부분입니다. 협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제공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거를 써서 하는 협업 그리고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써서 하는 협업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쪽은
일단 다양한 도구가 있긴 합니다. 뭐 타스크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협업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게시판을 가지고 어떻게 투명하게 협업을 할 수 있나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게시판 템플릿을 가지고 이 워크포탈 업무 포탈 내에서 다양한 게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공통 게시판 또는 서비스 운영 게시판,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게시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제품 소개용 게시판, 템플릿을 계속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그 게시판에 이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 전사 공통 게시판에 출장 보고라는 메뉴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보고를 여기에 등록을 합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을 다음 출장 가시는 분들이 또 참고를 해서 갑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1년 뒤에 가실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렇게 출장 보고를 한 곳에 모아두고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협업의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비스 운영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제품 소개서도 있지만 외부의 링크를 자유롭게 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에다가 저희 이제 구글 이 슈트를 바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슈트를 연결해 놓게 되면 슈트의 가장 장점은 계속 변화되는 정보, 또 바로 이 화면 내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게시판을 하나 만드실 때마다 이 게시판의 담당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 이런 것들을 각각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 또는 TF별 또는 목적별로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가지고 무슨 협업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협업에 활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글을 이용한 협업인데요.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도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제 컨설팅을 했었고 또 프리세일즈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로 모든 산출물을 작성했었습니다. 일단 뭘 만든다 하면 일단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작성을 했었죠. 특히 제안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제안서를 쓰면은 아시다시피 목차를 만들고 파트를 나눠서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걸 또 디자인 쪽에 넘겨서 또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럼 그 사이에 또 변화가 되면 다시 또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뭐 2012년부터 저희 회사에 도입해서 쓰고는 있었는데 사실 안 썼어요. 이 슬라이드를 공동 작업이 뭐 다 필요 없고 너무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실은 안 쓰다가 올해 초쯤에 저희가 이제 구글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제안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때 이제 타 회사와 같이 문서를 공동 작성으로 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 공동 작성이 얼마나 편리한지 차라리 이 문서의 퀄리티를 좀 낮추고 이 표현력을 좀 낮추더라도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 것인가를 느끼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사실 파워포인트를 거의 열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 발표한 이 장표도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계속 거의 이제 마지막 날까지 막 작업을 하면 사이사이 디자이너가 와서 아이콘도 바꿔주고 작업도 해주고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또 마케터도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멘트도 조정해주고 뭐 거버닝 메시지도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이 협업에 대한 실시간 협업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난 이후부터는 차라리 표현을 좀 낮추자.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만나보면 이거에 대한 편의성을 많이 느끼시지만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이 이제 드라이브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 나라 ECM에서는 옛날부터 지원하던 이런 프로젝트 문서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구글에서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모든 게 다 개인 문서함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공유 드라이브가 생성이 되면서
서비스가 되면서 프로젝트 문서함이나 업무 문서함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쪽에서 전자결제가 끝나면 그 문서를 PDF로 변환해서 전자결제 문서함으로 만약에 통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서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권한에 따라서 나오겠죠. 저희가 이제 많이 업무 포탈을 구축을 해봤을 때 통합 검색도 같이 구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검색이 이게 뭐냐, 구글처럼 해달라, 이런 이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검색 엔진이 안 좋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작은 회사를 위해서 구축하는데 통합 검색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검색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실제 이제 필요해서 구축을 하지만 사용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하는 말이 구글처럼인데, 여기는 아예 그냥 구글 검색 엔진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문서 중앙화로 쓰실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온라인 협업의 가치를 느끼게 되신다면 더 이상 로컬에서 문서를 작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개인 용량 제한 막 이런 걸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서가 다 중앙에 보이고 클라우드 서치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이면 당연히 이제 유통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통은 당연히 링크로 유통을 하셔야 지속적인 보안에 대한 관리가 적용이 가능해지십니다. 구글의 기능이긴 하지만 이 공유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부 공유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글은 이제 이런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외부에 보낼 때는 이런 이제 일시적 문서 공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서는 만료됐을 때 더 이상 공유가 안 되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공유에 대해서 조금은 안전하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인화 부분입니다. 요즘 뭐 TV에서도 그렇고 사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MZ세대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MZ세대 새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생각도 행동도 기존의 이 회사 직원들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일상의 그런 통제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직장 생활에까지도 다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나의 통제감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인센티브나 상여금은 사실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주는 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는 다 기준과 공정하게 주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이제 니즈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런 직원들이 모든 직원이 다 동일한 메인 화면을 주면 만족할까? 이 친구들은 좀 나하고 관련된 거에 더 핏한 그런 나와 핏한 그런 메인 화면을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화 기능이 있는데 이 개인화 기능을 이제 오픈해서 풀어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메인 화면을 꾸며놓은 화면입니다. 이 직원들이 사실 이제 뭐 이거 보시면은 뭐 별로 상관도 없죠. 업무하고 상관없지만 아침에 딱 출근했을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의 모습이 보이고 나와 관련된 컨텐츠를 확인해서 한 화면을 보고 업무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이 직장에서도 나의 통제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0대 이하 직원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 위젯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순서도 조정하고 또 심지어 그 세부 컨텐츠까지 모두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인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내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사스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사스를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창구 이런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에 저희 서비스가
구독형으로 서비스가 되면서 모든 직원들이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찾는 메인 화면으로 저희 서비스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의 그 업무 경험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실 것, 많이는 안 알려졌는데 2000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구축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2013년부터 클라우드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작년에 저희 이제 온프레미스로 서비스 하던 것을 사스로 론칭을 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좀 기업이 좀 작고요. 구축형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간과 큰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구축한 경험을 가진 기업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스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형으로 이 업무 포털을 쓰고 싶다 또는 지금 이제 그룹웨어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날리지 큐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